불쾌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단점으로서 등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리해 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살펴본다면 바로 이제 확대형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 자, 확대형 질문 좀 살펴보죠. 자, 그럼 확대형 질문의 것은 뭐를 말하냐? 고객의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끔 함으로써 어떤 제한된 시간 내에 고객과 영업사원 상호 간의 니즈를 구체화하고 확신을 시켜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질문 기법이 바로 뭐다, 여러분? 이게 확대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확대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객으로 하여금 니즈를 분석하게 하고 궁리하게 생각하며 느끼게 한다. 이것이 일단 확대형 질문의 가장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단점으로 본다면 이러한 즉 확대형 질문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한테는 내가 뭐 지금 무슨 상담을 했다 이거 신문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고객에게 신문을 당한다는 느낌이나 귀찮게 하게 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확대형 질문할 때는 절제가 필요하고 어렵고 전문적인 질문을 가능하면 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 이 정도는 많은 거 알겠다. 그래서 그냥 고객에게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고객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럼 빨리 끊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어렵고 전문적인 질문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그 다음에 판매사원의 견해를 어느 정도 피력해서 설득에 서두로 사용하는 이러한 기법이 바로 뭐다 하면 확대형 질문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정리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우린 지금까지 질문의 수법으로서 세 가지 폐쇄형, 그 다음에 개방형, 그 다음에 확대형 세 가지에 대한 의의와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는데 이 부분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여러분 17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17번. 자, 폐쇄형 질문을 물었죠. 자, 우리 앞에서 봤던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는 타이밍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본 문제 여러분 역시 별표 3개 좀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세 가지 이 질문 중에서 요거는 뭐죠, 여러분? 폐쇄형 질문을 사용할 때 언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냐? 폐쇄형 질문을 언제 사용하는 게 가장 좋냐?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걸 물어봤죠, 여러분. 자, 그러면 1번 뭐죠? 확대형이나 개방형 질문을 해도 어떤 고객의 반응이 없거나 좀 시큰둥할 때, 자, 이럴 때는 빨리 단답형으로 해서 yes 아니면 no로 나가니까 오히려 진행을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요 첫째 폐쇄형 질문을 사용할 때 첫 번째가 확대형이나 개방형 질문을 해도 어떤 고객의 반응이 별로 없거나 심쿵운동할 때, 이럴 때는 참 말하는 사람이 민망하죠. 자, 이때 역시 요거는 1번은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는 적절한 시기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어떤 새로운 화제나 보다 다른 구체적인 화제로 바꾸어서 대화의 흐름을 자신이 영업사원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리드하고 싶을 때, 이럴 때에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판매사원, 영업사원을 말했죠. 또는 고객의 어떤 시간적인 제약. 그러니까 고객도 바쁘고 판매사원 또는 영업사원도 시간이 좀 짧고 그럴 때 어떤 의사결정을 빨리 결정을 유도해야 할 때, 이때가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는 가장 또 역시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1번과 2번과 3번은 여러분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는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4번 볼까요? 자, 고객이 자기 이 니즈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럴 때는 말을 끊으면 안 되겠죠. 고객이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니즈에 대해서 필요하고 원하고 내가 바란 상황이 뭐냐 이것을 잘 설명하고 거기다 yes 아니면 no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말이죠. 4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럴 때는 확대형 질문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확대형 질문을 사용하는 어떤 적정한 타이밍이다 이죠. 그래서 확대형 질문은 언제 사용하냐? 고객이 자기의 어떤 니즈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확대형을 사용하는 것이고, 1번, 2번, 3번 같은 경우가 바로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는 적절한 타이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본 문제 17번의 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꼭 좀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7번 요 정도 마무리 짓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4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24번. 자, 고객의 반감 처리 화법이
옳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물어봤죠, 여러분. 자, 본 문제 별표 3개 정도 꼭 좀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고객의 반감 처리 화법에 대해서 여러분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그래서 yes 또는 but. 예. 그러나 리오는 부메랑법, 그 다음에 보상법, 그 다음에 질문법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 yes 또는 but법. 그래서 한번 본다면 요거는 고객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고객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이쪽, 즉 어떤 영업사원이나 판매사원 쪽의 주장을 내세우는 대응 방법, 요걸 바로 뭐란다 그러면 yes 또는 but법이라 한다. 예 또는 아니요. 그러나 이런 말한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럼 이런 것을 주로 언제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객이 이번에 우리 주식 상품형 나왔는데 좋은 주식형 상품이 나왔습니다. 고객이 어떻게 한번 주식형 상품에 한번 투자해 보실 의향이 없으니까 그때 고객이 뭐냐면 난 주식 싫어합니다. 주식은 워낙 위험성이 높아갖고 뭐 내가 아는 친구들도 주식에 투자해갖고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뭐. 자, 이렇게 나는 주식형 상품 위험해서 싫다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 주식의 투자는 상당히 위험성이 따른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즘같이 또 어떤 장이 좋을 때 코스피 지수기 최고점 올라가고 있을 때는 이럴 때 또 주식하는 타이밍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바스 일단은 고객의 어떤 주장을 그대로 일단 인정해 주라는 얘기다. 인정해요. 예, 맞습니다. 맞고요. 이런 것이 바로 S바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부메랑 볼까요, 여러분? 자, 부메랑법은 고객의 거절을 질문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법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고객의 거절을 질문으로 되돌려서 질문을 다시 해서 고객에 대한 거절이 있으면 그걸 다시 영업사원이 또는 영업사원이 또는 직원이 질문을 함으로써 다시 대답을 하게 하는 방법. 이건 바로 여러분 뭐죠? 질문법이죠. 질문법. 그래서 부메랑법 니은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부메랑법은 뭐냐? 바로 요거죠, 여러분. 예. 고객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고객이 거절한 내용을 활용해서 반전을 노리는 방법. 요걸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부메랑법이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니은과 리을이 바뀌어 있네요, 여러분. 니은과 리을. 그래서 부메랑법과 질문법에 대한 설명이 바뀌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눈치채셔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죠. 보상법이죠. 보상법.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그 대신 어떤 다른 이점을 활용하여 내가 보충 대응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보상법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어떤 예금 상품이 나왔습니다. 자, 예금 상품 새로 나온 예금 상품에 가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랬더니 뭐 별로 그렇게 수익률도 차이가 없는데 뭐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있냐? 갈아탈 이유가 있겠냐? 이랬을 때 맞습니다. 비록 수익률만으로는 별로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대해서는 어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 서비스가 상당히 VIP급으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단순히 수익률만 보지 말고 또 다른 그 위에 이루어지는 고객 서비스 측면을 보신다면 이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방법. 이걸 바로 뭐라 한다면 보상법이란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과 디귿이 옳은 말이고요. 니은과 리을이 틀렸다는 걸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가장 키워드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yes, 맞습니다. 일단 yes, 맞습니다 라고 해서 받아들여라. 그런데요 하고 그러나 이게 바로 뭐 yes 또는 but 이거죠. 그 다음에 부메랑법은 다시 되돌린다. 그래서 부메랑법은 여기 고객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고객의 거절한 내용을 활용해서 반전을 노린다. 부메랑이 뭐예요, 여러분? 마린볼 표정을 무슨 하시면 되죠? 샥 하면 샥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반전을 노리는 방법을 뭐라 한다, 여러분? 부메랑법이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보상법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대신 다른 이점으로 보상을 하겠다. 이게 보상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문법은 반드시 고객의 거절을 뭘로? 질문으로 되돌린다. 이게 바로 여러분 질문법은 질문은 질문법으로 연결시키고요. 부메랑은 뭐 반전을 노린다. 보상법은 다른 이점을 활용한다. 이런 것을 키워드로 잡고 4가지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 30번이 되겠네요. 자, 30번.
자, 고객의 동의 확보, 고객의 동의 확보 및 클로징에 관한 설명서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본 문제 여러분 별표 3개 정도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개 정도. 그래서 이 문제는 고객의 동의와 동의 확보 및 클로징에 관련된 문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보죠. 자, 1번. 고객의 동의는 고객 상담의 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고객이 동의했대서 고객 상담이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틀린 거 물어봤으니까 일단은 30번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고객이 동의하였다 해서 고객 상담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보면 또 다른 고객이 동의했을 때는 또 다른 판매의 시작이 이루어진다. 또 다른 판매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즉, 고객이 동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고객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동의를 함으로써 내가 상품을 팔았다. 그럼 그 상품에 대한 고객 관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고객 관리. 그래서 이런 고객 관리가 시작되면서 철저한 고객 관리를 통해서 어떤 또 고객이 만족하면 추가적인 또 다른 상품의 판매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고객의 동의는 고객 상담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판매의 시작이 되는 거다. 그래서 상품이 판매가 됐으면 그 상품이 판매된 것에서 고객한테 철저한 고객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 고객 관리를 통해서 고객의 만족을 느끼게 되면 그 또 다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1번이 틀린 말에서 본 문제 정답이 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클로징을 할 때는 지금 마무리하자는 얘기죠, 여러분. 그때는 고객의 니즈라든지요. 또는 고객이 이미 받아들이는 어떤 상품의 이점, 이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줌으로써 동시에 고객과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이 바로 가장 클로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자, 마무리할 때 결국 고객의 니즈라든지 고객이 받아들이는 상품, 즉 고객의 매집 가입한 또는 매수한 상품에 대한 이점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이 상품이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이러한 점이 좋은 거니까 항상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고객과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이 바로 클로징이다. 이제 계약 쓴 거죠. 자, 3번. 만기가 됐을 때 만기 다시 재연장이죠. 자, 저도 은행만 출신이지만 은행에 또 일부 몇 개 이제 청약 등이라든지 몇 개 예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이 만기가 될 때가 되면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서 전화가 오죠. 그래서 이번이 몇 월 며칠 때라 가입하신 고객님의 상품이 만기가 도래가 됩니다. 자, 요거를 계속해서 다른 상품으로 유도할 수 있거나 계속해서 재연장함으로써 자기 고객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기 재연장이라든지요. 또는 적합한 다른 금융상품으로서의 크로스 세일즈, 교차 세일. 이번 A 상품이 만기가 됐다. 그러면 A 상품이 만기가 됐고 요거와 대응돼서 또 다른 좋은 상품이 B 상품이다. 그러면 요 A 상품 만기 해지하고 B 상품으로 교체에 가입하는 거. 요걸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크로스 세일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어떤 고객에 대한 예금 등에 대한 어떤 상품에 대한 만기를 재연장시키든지 또는 또 다른 적합한 다른 금융상품으로 클로징 세일, 즉 교차 판매함으로써 회사의 막대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죠. 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판매, 마케팅이라든지 판매, 광고, 선전비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거죠. 또 계속해서 고객에 대한 장기 우량 고객으로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게 바로 고객의 동의와 확보와 클로징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사무죠. 자, 고객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잠재적인 고객을 추천받는 것이죠. 고객이 새로운 고객을 물어다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아주 좋은 우량 고객을 추천받는 것이야말로 세일즈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지름길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역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30번 문제는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문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31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31번. 자, 고객의 가입 의사가 감지되고 있으나 고객의 결정을 늦추고 있을 때에 어떤 상담 종결 확보로서 옳은 걸 물어본 거죠, 여러분. 자, 본 문제 역시 여러분 별표 2개 정도 좀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상담 종결 화법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담 종결 화법.
그래 지금 이 상담 종결 화법에는 뭐 추정승낙법, 실행촉진법, 양자택일법, 가입조건 문의법 또는 기회이익의 상실은 손해화법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 좀 봐주시고요. 자, 이 중에서 고객이 가입할 의사는 감지가 되고 있어. 이때 여러분 요 고객의 가입의사, 고객의 가입의사를 요거를 영어로 바로 뭐라 하냐면 바잉 시그널이라고 하죠. 여러분 바잉 시그널. 그래서 고객이 가입할 의사는 이거 가입할 것 같아. 예금 상품을 가입할 것 같아. 어떤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확신을 못 갖고 이거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물건 사러 가면 이런 것 좀 많이 그래요, 여러분. 특히 뭐 전자제품 살 때에 제가 딱 원하는 이런 게 좋아. 근데 이제 가격이 이제 항상 문제죠. 사고는 싶은데 가격이 이제 좀 약간 너무 비싸다 싶으면 이제 결정을 늦추죠. 이럴 때에 어떻게 종결시킬 거냐. 요 상담 종결 화법을 물어봤던 거죠. 자, 이럴 때에 이렇게 고객의 결정을 늦추고 있으면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이때 그래 할 거야 말 거야 라는 양자택일법이 가장 상담 종결 화법에서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본 문제의 3번, 31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걸 여러분이 꼭 좀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 다음 문제 풀기 전에 상담 종결 화법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좀 보충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상담 종결 화법에는 크게 뭐 5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상담 종결 화법 별표 3개 여러분 요거 꼭 좀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추정 승낙법이 나왔네요. 추정 승낙법이 뭐냐? 고객이 괜찮았는데 상품이 마음에 드는데 잘 만들어졌는데 또 어떤 긍정적 표현이 있을 때 고객으로부터의 어떤 상품에 대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긍정적 표현이 나올 경우에 고마십니다. 선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서 제가 가입했던 어떤 재반서를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면 추정승낙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정승낙법에 즉 승낙한 걸로 추정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승낙한 걸로. 그래서 어떤 금융투자 상품을 소개했을 때에 괜찮은데 물건 너무 좋은데 좋네. 근데 하겠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이럴 때 하여튼 어쨌거나 금융투자 상품을 소개했을 때 그로부터 고객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때에 이거는 빨리 밀어붙이자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 승낙한 걸로 가입을 추정해서 빨리 그래 감사합니다. 선택한 걸로 가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재반서를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마음이 바뀌기 전에. 이런 걸 바로 뭐라 한다면 추정 승낙법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때는 빨리 그 어떤 매듭을 져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행촉진법이죠. 실행촉진법. 얘는 특징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자, 추정승낙법은 상대방의 긍정적 표현이 나왔을 때 마무리한다면 실행촉진법은 긍정적 답변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부정적이도 아니다는 얘기죠. 여기가 바로 실행촉진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스라는 긍정적 답변은 나오지 않았죠. 안 할래. 나는 노라는 부정적 반응도 없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하여튼,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우리 지금 현재 모든 사항을 다 살펴본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질문사항이 없다면 가입하는 걸로 해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대한 어떤 내용은 충분히 한번 읽어보시고 검토하신 다음에 서명 날인하시면 여기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가장 중요한 특징, 실행촉진법은 긍정적 답변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부정적 대응도 없을 때, 부정적이도 않을 때에 이때 밀어붙이라는 얘기죠. 이걸 바로 뭐라 한다면 실행촉진법이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양자택일법이 나왔네요, 여러분. 자, 양자는 글자들은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특징이 가입 이사는 감지가 되고 있으나 가입 의사가 감지는 되고 있으나 고객의 결정을 뭐하고 있을 때 늦추고 있을 때 이때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A 아니면 B,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구매를 기정사실하는 방법. 요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양자택일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택일법은 여러분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양자택일법은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회 이익을 상실하면 이거는 여러분의 손해가 된다. 고객이 손해가 된다. 요걸 바로 뭐라냐면 기회 이익 상실은 손해 화법, 손해다라는 화법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회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고객이 손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기회 이익 상실은 손해다라는 화법이죠. 그래서 기회 이익 상실의 어떤 요인으로 본다면 금리라든지 주가라든지 환율 변동에 따른 어떤 수익률 차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특판 상품일 때에는 여기다가 메리트, 즉 혜택이라든지 또는 기타 사은품 증정 등을 혜택을 들림으로써 지금 가입하면 이러한 혜택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